2023학년도 EBS 봉투 모의고사 1회 미적분 영역 문제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에는 지금 보니까 시그마 K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N의 M 플러스 1. 그 다음에 T에는 시그마 K 제곱이니까 6분의 N의 M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얘는 6분의 N의 M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다 N을 곱했으니까 N 제곱에 잠깐요 2분의 N 제곱에 N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최고차의 계수해보니까 6분의 1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3이 되 잠깐 잘못했구나. 6분의 2네. 잘못 봤죠? 6분의 2. 그럼 4분의 6이 되니까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 24번 볼게요.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그러거든. 24번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다음과 같아지고 그러면 이제 식을 작성해 보면 여기가 AR의 n승이 되잖아. 4분의 1의 n승이고 n3a에 AR의 n-1승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3a제곱 R의 n-1승 빼기 AR의 n승이 4분의 1의 n승이 된대. 결국에 급수 문제니까 첫 장을 공비만 하면 되는 거잖아. n이 1일 때 대입해 볼게. 그럼 3a의 제곱 n이 1일 때죠. 3a의 제곱 마이너스 a r이 됐고 4분의 1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네. a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돼서 얘가 4분의 1. n이 2일 때도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러면 n이 2면 3a 제곱 n이 2니까 r이 됐고 ar의 제곱이 4분의 1의 제곱이 되겠네. 16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도 공통인수가 ar이 되네요. ar이 되니까 3a가 들어가네.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r이 16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r 곱하기 a 3a 마이너스 r이 16분의 1인데 얘가 4분의 1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잖아. 그럼 4분의 1r이 16분의 1이 되기 위해서 r은 4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 여기다 대입할게. 그러면 여기가 요 위에 식에다 대입하자. 위에 식에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이제 3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a가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4 곱해야지 뭐. 1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넘어왔고 11을 곱했더니 아니구나 4를 곱했더니 그렇게 된 거지. 4를 곱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4를 곱했다 11을 곱했다 잘못됐지. 4를 곱하니까 1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 거예요. 4, 3, 12 하면 되겠네. 그럼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나 3분의 1인데 a가 모든 항이 양수니까 첫째 항 4분의 1이 되네. 그래서 급수 문제는 1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첫째 항을 3분의 1로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4 곱하면 12 곱해야겠지. 12, 3,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9분의 4가 정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 자, 이제 문제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25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1 플러스 탄젠트 24분의 탄젠트 24분의 파이가 됐고요. 요 탄젠트 24분의 5파이하고 24분의 파이가 좀 연관이 있나? 탄젠트 24분의 5파이는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잖아. 24분의 6이거든. 4, 6, 24 마이너스 탄젠트 24분의 파이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요거는 1 플러스 탄젠트 4분의 파이 곱하기 탄젠트 24분의 파이 분의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2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 식을 써줄게. 1 플러스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니까 탄젠트 24분의 파이가 되겠고 1 플러스 탄젠트 24분의 파이가 되겠고 그다음 위에는 1 마이너스 탄젠트 2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이렇게 되네. 근데 식을 좀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로 1하고 곱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1 플러스
탄젠트 24분의 파이가 나올 것이고, 얘를 곱하면 얘랑 얘가 통째로 약분이 되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24분의 파이가 되네. 이거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보기 2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26번으로 가볼게. 잠깐만요. 펜이 너무 위로 올라가서. 네, 26번입니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자연로그 x 플러스 1의 x제곱 나눈 식의 값에 대하여 그렇으니까 1부터 3까지 부분적 분법 쓰시죠. x의 마이너스 2승 dx 이렇게 되는 거죠. 로다 3지 미분하기 좋은 식, 적분하기 좋은 식. 그럼 얘는 미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1이고 적분하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x분의 1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식을 먼저 쓰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 자연로그 x 플러스 1 구간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요. 요건 그냥 마이너스 x분의 1을 쓸게. 그래서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얘랑 얘 곱한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dx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요 식은 사실은 정리해보면 부분 분수 고쳐서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dx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전체식을 그냥 하나로 정리해서 그냥 계산할게. 마이너스 x분의 1 자연로그 x 플러스 1 이렇게 됐고, 얘는 자연로그 x가 될 것이고, 그죠? 얘도 마이너스 자연로그 x 플러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1부터 3까지의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1 자연로그 4가 되고 플러스 자연로그 3 마이너스 자연로그 2 이렇게 됐네요. 빼기 1 들어가면 마이너스 자연로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0 되고 또 1 들어가면 마이너스 자연로그 2가 되네. 이렇게 돼서 잠깐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3 들어가면 이거 왜 2라 썼을까? 여기 4인데 여기 4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2 자연로그 2하고 얘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건 요 두 개가 남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예. 그러면 이제 3으로 통분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1 자연로그 4 바깥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3 자연로그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므로 마이너스 3분의 1 자연로그 27분의 4가 되는구나. 자, 근데 뭐 마이너스 나와 있는 값은 없으니까 3분의 1에 자연로그 4분의 27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예, 보기 4번이 정답. 이만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27번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자연로그 x 위에 점 p가 t, lnt래요. 자, 요 점은 지금 t, lnt 잠깐만요. 요 점의 좌표가 t, lnt라고 그러네요. 빨간색으로 쓸게. t, lnt. y는 자연로그 x 위의 점이기도 하고. 자, 그래놓고 내용은 뭐라고 그랬나 했더니 접선의 수직인.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요 직선 접선의 기울기는 t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접선하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인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t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따라서 이 접선의 수직인 법선이라고 그러거든. 법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t에 x 마이너스 t, lnt를 지나니까 요 식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삼각형 PHQ의 넓이니까요. 요 Q점의 좌표를 우리가 좀 구해 봅시다. y가 0일 때의 값이네요. 0은 마이너스 t 곱하기 x 마이너스 t 더하기 자연로그 t니까 밑으로 내려갈게. t 곱하기 x 마이너스 t는 자연로그 t가 됐고 t로 나누어 줬고 x는 t 플러스 t분의 lnt가 되겠다. 그지? 따라서 점 Q의 좌표는 t 플러스 t분의 lnt, 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삼각형 PQH인가요? PHQ 요거를 우리가 이제 넓이니까 ST로 볼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요 좌표인데 요 H의 X좌표가 T가 되니까 얘에서 T를 뺀 거네요. 얘에서 T를 빼니까 T분의 lnt가 됐고 높이가 뭐였냐면 lnt였거든요. 높이가 이때 점피의 y좌표인 lnt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 lnt의 제곱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따라서 st는 보기 안 좋아서 다시 정리할게. 2t분의 자연로그 t의 제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가질 때 t의 값과 최대값을 구해가지고 곱해달라는 게 문제구나. 그지? 자, 그럼 최대는 언제 가질까? s'(t) 그럼 밑에 분모 제곱해서 4t의 제곱되고요. 분자 미분하니까 2 곱하기 자연로그 t에 끄집어내서 미분하면 t분의 1이고요. 뒤에 분모 그대로 곱해주면 2t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연로그 t 그냥 쓰고 t의 제곱 쓰고 분모 미분하면 2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얘랑 얘 약분되니까 네, 4t의 제곱에 여기가 4 곱하기 lnt가 됐고 마이너스 2 곱하기 lnt의 제곱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요거 약분돼서 여기 2고 얘가 2가 됐게. 그러면 결국에 2t의 제곱이 됐고 이쪽은 자연로그 t 바깥으로 빼면 될래나요? 예. 자연로그 t 바깥으로 빼고 2 마이너스 자연로그 t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따라서 t는 lnt의 진수니까 얘가 0 되는 값에서 극대극소가 존재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lnt를 x같이 생각하면 결국에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고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되고 0일 때하고 2일 때가 되는 거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가 극대이면서 구간 안에 있는 극값 하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lnt가 2일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때 t의 값은 무리수의 제곱이어서 알파가 무리수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넓이는 이제 요식을 무리수의 제곱을 여기다 넣어주면 얘가 최대가 되는 거지. S2의 제곱은 2 곱하기 2의 제곱이 됐고요. 여기다 2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2니까 곱하면 4가 돼서 2의 제곱분의 2가 최대값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알파하고 최대를 이걸 곱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곱해라. 그러면 둘을 곱하면 무리수 의 제곱 없어지니까 정답은 2가 되겠네.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 자, 이제 28번으로 갈게요. 28번. 자, 28번은 좀 재밌는 게 나왔네. 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으로 볼 때 얘를 보고 일반항을 우리가 금방 잡을 수 있지. 일반항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합이 나오려면 2n 플러스 3 빼기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잠깐, 등차 수열은 n에 관하여 2차식이다. 기억나시죠? 이 c가 0이면 첫째 항부터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라고 공부하셨었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an 플러스 b 마이너스 a라고 했던 공식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좀 떠올리시면 조금 이 문제 풀 때 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얘를 n번째 항까지 합으로 선생님 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요식을 쓴 거구나 라는 거야. 2k 플러스 1을. 근데 뒤에 또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k제곱 ak가 있는데 얘가 1이래. 쓰기는 좀 이상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식을 같이 쓰면 2k 플러스 2 더하기 k제곱 ak가 1로 수렴했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이 있었지. 뭐냐면 얘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2의 n제곱분의 an이 되고요. 얘가 어떤 값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2 더하기 n제곱분의 an은 0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어지거든. 그러면 요 위의 식을 보고요. 위의 식을 보고 좀만 정리해 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얘 때문에 그런데 n제곱으로 다 나눠 버릴게. 그럼 어떻게 돼? 밑에 거는 3 곱하기 n제곱분의 an이 됐고 6 곱하기 n제곱분의 n의 3승이니까 n이 됐고 마이너스 1이 됐고 위에는 n분의 an 됐고 2n 됐고 여긴 4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비슷한 모양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여기는 3을 바깥으로 분모는 빼주면 좋을 것 같고 3을 잠깐 빼주고요. 여기가 n제곱분의 an 플러스 2n이고 마이너스 1이래.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n분의 an 더하기 2n 더하기 4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1로 간다고 했으니
여기서 보시면 얘와 얘 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그래야 요 2랑 계산해서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됐고 여기는 그냥 3이 됐네. 따라서 극한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잠깐만요. 뭘 잘못했는가? 0으로 간다고 그랬구나. 지금 계산 잘못했네. 극한값이 n제곱분의 an이 0으로 가야 되는, 얘 마이너스 2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하네요. 여기가 2가 되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분의 2가 정답입니다. 자, 28번의 정답 1번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문제 29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29번 자연수 n에 대한 함수 fx가 이게 등비 수열을 포함한 분수 꼴의 극한값이죠. 그러면 이제 x의 값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니까 제일 먼저는 빨간색이네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제일 먼저는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로 할게. 그러면 이제 요게 세 개 항만 얘하고 얘만 보면 되는 거지. 따라서 x가 무한대로 하니까 x의 2n승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이 되고, 물론 뒤는 0이 되겠죠.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도 1이 되고, 얘는 뭐가 되냐면 x분의 2가 되겠네. 뭐 뒤에 있는 것들은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x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절대값 x가 1보다 적으면 얘네들은 다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fx는 2분의 1에 ax의 제곱 플러스 bx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x가 1일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x가 1이면 f 1일 때의 값인데 분모는 2가 되고요. 1 들어가면 1이고요. 1 들어가니까 2가 됐죠. 2.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됐네요.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세 번째 했고, 네 번째네.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f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니까 얘도 역시 분모는, 잠깐만요, 1일 때 왜 분자가 1이 됐지? 참, 요 3이 되죠. 미안, 보니까 그러네. 3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얘는 분모는 3이 되고요. 여긴 1이고 마이너스 2가 돼, 홀수차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3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은 3이 되는 거죠. 그럼 1일 때 이 값하고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x가 1로 갈 때 3이어야 된대. 그러면 이제 9가 되고 a 플러스 b는 6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하나 알게 됐고,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서 봐도 알 수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러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가 되네. 두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두 식을 더하면 2a가 4가 되니까 a는 2가 됐고 b는 4가 되는구나. 그래서 a와 b의 값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때 이 식이요, 2분의 1에 a가 2b가 4죠. 그러면 여기가 2x의 제곱 플러스 4x가 됐으니 결국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2x구나.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2x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갖는다. 자,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얘가 1일 때 값이니까 3이 됐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됐고, 그죠? 자, 그럼 그래프는 이런 것도 그래프를 그려보고 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잠깐 보면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을 조금 넓게 잡을까?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을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고요. 자, 얘는 x는 0과 y는 1이 정근선이 돼. y는 1. 얘가 y는 1이 정근선이 돼서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할 때 그리라고 하는데 1일 때 3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돼서 1일 때 3, 요 점을 지나가는 거지. 여기가 1일 때 3이 됩니다. 1,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요 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봐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그려진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진 거죠. 분수함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의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3이래요. 그럼 1일 때 3이니까 여기가 연결이 된 거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연결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차 함수는 x제곱 플러스 2x, 그러니까 원점하고 2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려지는 그래프니까, 잠깐만요. 얘가 가운데구나. 얘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 두 번째 거. 그럼 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얘는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 갑자기 왜 다 지워지지? 뭘 잘못 눌렀나 봐요. 예,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원점하고 마이너스 지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왔다가 올라갔다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에서 곡선 y는 fx하고 x축인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얘일 때 p와 q 합을 계산하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2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넓이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넓이가 어떻게 되니? 라고 본 거야. 0부터 2까지. 아,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x제곱 플러스 2x d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부터 2까지는 이 식이 뭐였더라? x분의 x 플러스 2 또는 1 플러스 x분의 2로 볼게요. 얘로 계산한 걸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앞에 거는 3분의 1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에 0부터 1까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 플러스 2 자인로그 x 1부터 2까지의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3분의 1, 1이고요. 여기가 2가 들어가면 2 플러스 2 자인로그 x 플러스 1 잠깐만요. 잘못했죠. 갑자기 하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냥 마이너스 1. 뒤가 0이니까 그냥 1만 뺄게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정리하면 3분의 4가 됐고, 잠깐만요. 1하고 마이너스 1 없애버리면 되겠고, 3분의 6, 7 되고, 이 자인로그 x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인로그 x라 썼어요. 참 미치겠네. 여기 2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인로그 2. 지금 늦은 시간이라 좀 3하고 7이니까 PQ합은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30번째 볼게요. 최고차이 개수가 1.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때는 함수식을 알아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나와봤고, gx가 이제 구성이 될 건데, 그럼 gx는 선생님 여기 한번 써보고 눈으로 보는 게 낫잖아요. 그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12x가 된 거야. gx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랬고요. 정의역이 선생님 전에 그런 얘기 했었지. 정치는 절대 극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 그 다음에 절편, 대칭성, 극값, 점근선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그랬거든. 근데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는 건 분모가 0이 되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분모인 fx는 위로 붕 뜬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적다. 이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판별식 0보다 적으니까 이 식에서는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적다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가의 경우가 정리가 됐고, x에 대한 방정식 gx는 t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다고 할 때 모든 실수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2까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부터 2까지 t는 0이 아니다 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럼 이런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gx 곡선 y는 gx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또 HT라고 해서 함수식에 또 하나 나옵니다. 그때 미분한 값의 7분의 12일 때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니까, 그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 두 점 사이 거리는 구하는 공식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gx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식을 볼고요. gx는 지금 여기다 다시 써볼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12x였었죠. 뭐 그림을 그리려니까 무슨 뭐 분수함수의 그림이고 하니까 g 프라임 x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분모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전체 단체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쓰고요. 분자 그냥 쓰고 분모 미분해서 쓰면 되죠. 여기는 e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제곱이고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이니까 12x의 제곱 되고요. 플러스 12ax 마이너스 12ax 없어지네요. 플러스 12b가 됐는데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는 값에서 극값이 발생할 것이고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12b는 0이니까 12로 나눠주면요 얘가 되네요. 아, 그러면 그래프 상황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뭐 분모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니까 얘의 극값을 갖는 포인트가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b 여기가 플러스 루트 b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였다 플러스 여기가 극소를 갖고 이때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여기가 극대를 갖는 형태의 그래프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럼 y는 gx의 그래프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음수일 때는 극대 극소의 부는 잠깐만요. x제곱이고 네. 그 y축이 이렇게 있고요. y는 gx를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 자, gx 어디 있더라? 여기 있죠. 에이구, 이건 뭐야? gx가 잠깐만요. 네. gx가 여기 있는데 원점 지나요. x가 0일 때 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극값은 루트 b일 때 극대를 갖는다고 그랬고 극소는 마이너스 루트 b일 때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형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일부러 다 안 그렸는데요. 이제 극값은 알았고 이제 정근선을 봐야 될 것 같아. 정근선. x가 0보다 한없이 커지면 이거에 커지는 얘가 커지는 거에 비하여 x가 양수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플러스 0으로 가니까 뭐 이렇게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0으로 오겠구나. 그래서 형태의 그림은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이제 그래프도 완성을 했죠. 그러니까 얘가 y는 gx의 그래프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 gx가 t가 되는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 y는 t가 마이너스 6부터 2까지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나갈 때 y는 t가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게 마이너스 6부터 6 들어가나요? 6보다 크고죠?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적을 때 그랬거든. 그 다음에 t는 0은 아니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진짜 t가 0이면 여기를 지나가니까 정근선이 돼서 만나지 않는 꼴이 되는 거네. 그럼 t가 2가 최대값이면 극대가 2가 되는 거고 요 값이 극소인데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 그러면 g의 루트 b일 때의 값은 2고요. g의 마이너스 루트 b일 때의 값은 마이너스 6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자, gx에다 우리 한번 대입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 한번 대입해 볼게. g 루트 b는 여기 들어가니까 루트 b의 제곱 b가 되죠. b는 양수고요. b가 양수 네, 맞죠. b 플러스 a 루트 b 뒤에도 b가 있으니까 2b 이렇게 되고 여기다 12 루트 b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얘가 몇이 된다고 그랬냐면 2가 된다고 그랬네. 따라서 12 루트 b는요 4b 플러스 2a 루트 b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따라서 2로 나누면 6 루트 b는 2b 플러스 a 루트 b 이렇게 하나씩이 나오겠네. 자, 뭐 루트 b가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다, 그죠? 루트 b로 나눠줘 버릴까? 그러면 얘는 이 루트 b가 되고 여기는 a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식을 볼게. g 마이너스 루트 b. 그러면 아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제곱은 뭐 어쨌거나 b가 될 것이고 여기 2b 마이너스 a 루트 b분의 마이너스 12 루트 b가 되는 거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6 돼야 된다고 그랬거든. 아, 여기 칸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12 루트 b는 곱하니까 글씨가 너무 이상하지. 이걸로 할게요. 자, 마이너스 12 루트 b는 마이너스 12 여기 하면 6이었었죠. 마이너스 12b가 되고 플러스 6a 루트 b가 되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요거 분모를 곱해서 자, 루트 b로 나눠줄게. 루트 b로 나눠주니까 얘가 됐고 6a가 됐고 6으로 나눠줄까요? 6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루트 b 플러스 6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6으로 나눠줬죠. 잠깐만요. 그럼 여기는 a가 됐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아, 두 식을 더하면 되겠네. 그럼 더하면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건 이 식과 이 식을 더하자는 거야. 이 식을 더하면 6하고 마이너스 2 더하면 4가 되고 2루트 b 마이너스 2루트 b 없어지고 2a가 되니까 a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가 2가 되면 4는 2루트 b가 되고 루트 b가 2가 되니까 b는 4가 되겠구나. 그래서 a는 2고 b는 4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a가 2고 b가 4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gx는 완성식이 나왔네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분의 12x죠. 자, 이제 문제 잠깐 다시 또 가볼게. 이제 마지막 내용이 나오는 거네. y는 gx와 실수 y는 t가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ht라고 하자라고 그랬거든. 그때 h 프라임 7분의 12일 때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와야 되죠. 그렇다면 y는 t가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ht라고 하자고 그랬으니까 ht가 변하지. 자,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보면 요때도 t의 값에 따라서 x좌표가 변해요. 그래서 요걸 알파 t, 요걸 베타 t라고 식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t는 따라서 이제 뭐가 되냐,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그러면 h 프라임 t는 좁아 터져서 여기서 못 하겠네.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ht가 이제 알게 된 게 조금 주의하셔야 돼.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그럼 위에 잠깐 더 보면 예. 자, 그러면 h 프라임 7분의 12일 때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gx에 대한 식을 알고 있거든. 요 식을 알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요 식을.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상태에서 h 프라임 t가 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변했던 이 베타 프라임 t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t를 구해라가 된 거구나 라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선은 h 프라임 7분의 12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죠. 2x 플러스 4분의 12x가 7분의 12가 되는 x의 값을 먼저 구하자고. 이때의 x의 값. 그러면 12x의 제곱에 12 약분해버리면 되겠구나.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7x의 제곱이 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x의 값은 1 또는 뭐가 돼? 4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이제 중요한 식인데 g 알파 t일 때 값이 g 알파 t일 때 값이 뭐와 같으냐면 t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g 베타 t의 값도 t와 같아야 되고,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거야 이렇게.
알파 t에 알파 프라임 t 미분하면 1이 되고요. 알파 프라임 t는 그러면 g 프라임 알파 t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헷갈릴 것 같아 걱정인데 알파 7분의 12일 때 값이 1이라는 얘기고 베타 7분의 12일 때 값이 4라고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G 프라임 7분의 12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요즘 바로 집어넣을게. 알파 7분의 12는 G 프라임 1분의 1이 된 거고 베타 프라임 7분의 12는 G 프라임 4분의 1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린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야. 자, 그러면 GX, G 프라임 X를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G 프라임 X를 우리가 대충 구해놓은 것 같긴 한데 G 프라임 X가 정리된 게 이 식이었었죠? 이 식이었어요. 이게 B가 4고 A가 2였었잖아. 얘 글씨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잠깐 보고 써야 되기 때문에 G 프라임 X는 X 제곱 플러스 A가 2였죠. 2X 플러스 4의 전체 단 제곱이고 그 다음에 12가 B가 4니까 12에 4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12에 4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G 프라임 1 한번 구해볼까요? G 프라임 1 그러면 1 들어가고 2 되고 4의 제곱 그 다음에 G 프라임 1 4 되고 여기는 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럼 7의 제곱 49분의 36이 되는 거고요. G 프라임 4는 뭐가 되나 그랬더니 G 프라임 4는 4가 더 무섭네. 16, 8, 4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2 곱하기 4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니까 16이 되겠구나. 그죠? 16 따라서 이게 숫자 너무 크죠. 12, 28의 제곱이에요. 28의 제곱 이쪽은 마이너스 1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28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이니까 정신이 없다. 그지? 4, 7, 28 4의 제곱 7의 제곱으로 보면 되고 12의 제곱은 4의 제곱 3의 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이거 없어지지. 그러면 49분의 9가 되는구나. 77, 49 마이너스 9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에다 집어넣어줘서 최종적으로 끝내주면 되겠네. F 프라임 7분의 12가 얘 역수가 되니까 자, H 프라임 T는 베타 프라임 T는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였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9분의 49인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 t는 얘거든요. 그럼 얘가 G 프라임 1의 역수니까 36분의 49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근데 빼야 되죠. 36분의 49. 자, 둘 다 마이너스니까 36으로 통분하고요. 4 곱하면 4, 9, 36 4, 3, 12 잠깐만요. 4, 9, 36 3 올라가고 4, 4, 16 19 196에 마이너스 49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5 쓰고 하나 올라가고 4 쓰고 하나 올라가서 245가 되는구나. 36분의 245 약분이 되나요? 3으로 안 되고 뭐 2는 당연히 안 되고 약분이 안 되는데요. 이대로 답인가 봐요. 그래서 따라서 PQ의 합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270, 81이 정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8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워낙 식이 좀 복잡하니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